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옆나라인 대한민국이 중동으로 수출이 대박나자 배가 아파 죽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출을 위해 봉을 들였다가 마지막에 한국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가 중국산 무기를 꺾고 수출에 성공한 사례를 말하는 건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연일 중국 무기가 미국과 러시아를 꺾고 수출에 성공한다며 이제 성능을 두말할 것도 없고 가격까지 모두 잡았다고 자랑하던 언론에서는 요즘엔 한국산 무기를 까내리느라 바쁩니다. 시진핑 주석의 명령으로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가 줄줄이 한국산 무기에 가로막혀 고배를 마신 탓에 할 수 있는 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야심차게 시작한 태국 수출 프로젝트인 S-26T 위안급 디젤 잠수함은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결국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하면서 판촉에 나섰던 JF-17 경전투기도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 수출에 실패했는데요. 연초 중동에서 있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주전에서도 중국 북방공업그룹 허룽 300 미사일 역시 한국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K9 자주포, 천궁투 방공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한국에 밀린 건 치욕적인 일이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중국은 당장 내수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부진한 국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자 유치나 해외 수출로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막혀버렸고 외국 기업을 코로나 기간 동안 3년간 동결한 뒤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로 모두 떠났는데요.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 돈이 돌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제약을 급하게 푸는 등 각종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비중이 큰 외자가 떠나가 버린 중국 경제를 살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기대하는 것은 동맹들과 연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인데 현재 러시아와의 연합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떠받쳐온 유럽과 미국의 자본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또한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는 중국이 투자한 1대1로 자금을 회수하기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중동에서 자본을 대량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중 방사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난주 중국 언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KTSSM에 허룽 300 미사일이 밀렸다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중국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추진하던 미사일 입찰에서 한국에 밀려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허룽 300의 판매가 자신들의 중동 수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뜻밖의 다른 이유가 있고 한국조차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번 한국의 KTSSM 수출 때문에 자존심을 많이 상했고 중국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순전히 미국 때문에 한국산 미사일이 승리했다며 한국의 수출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포탄은 미국과 동일하여 서로 호환되어서 아랍에미리트는 어쩔 수 없이 한국산 미사일을 구매했다며 중국의 허룽 300이 훨씬 더 성능이 좋지만 한국은 교묘하게 이득을 봤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KTSSM에 관한 수주 소식은 아직 한국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년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천궁투 수출을 비롯하여 다른 방산 소식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고서야 아직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발언인데요. 또한 중국에서 태국에 수출하려던 3억 달러짜리 위안급 디젤 잠수함은 엔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 당시 독일제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대중금수 조치로 이 엔진 수입이 막힌 건데요. 중국은 같은 급의 중국제 디젤 엔진 장착을 제안했지만 태국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다면 구매할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요. 국유 방산기업인 청두항공이 2003년 개발해 파키스탄과 공동으로 생산한 JF-17은 가성비만 좋은 경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 FA-50과 경합하기도 했는지만 실제로 이 전투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미얀마 정도에 불과한데요. 아르헨티나가 경전투기 도입에 나서자 중국은 JF-17 수출을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저렴한 가격과 금융 지원을 제시하면서 JF-17 34대를 공급하겠다며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대선에서 반중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덴마크가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시장에 나온 중고 F-16 전투기와 중국산 JF-17 사이에서 고심하던 아르헨티나가 F-16 도입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덴마크 공군기지에서 계약식이 열렸는데 중고 F-16 24대를 3억 달러에 넘기는 조건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마저도 미국이 뒤에서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큼 자신들 전투기의 성능이 형편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이번에 한국의 고배를 마셨으니 열 올리는 것도 당연한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K2 전차 같은 경우 미국의 M1 전차와 거의 동일하고 주포는 동일 L-55이며 한국의 FA-50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방산에 사실상 중국의 부품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면 결국에는 중국이 돈을 벌게 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의 성능이 좋다는 것은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이번에 중국이 중동 미사일의 판매를 실패한 게 매우 뼈아파 한국을 질투를 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 다급한 정치적 상황과 압박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부에게 무기를 수출하라는 명령이 공산당 상부에서 떨어졌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데 막상 중국이 연일 한국에 밀려나가면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미사일의 성능을 인정하게 되면 중국의 지휘부들이 대거 퇴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 한국의 미사일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되어 수출이 되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천무가 수출되는 등 미사일 판매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게 바로 사우디인데요. 하지만 사우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우디의 최근 결정은 한국의 공격형 능력이 탑재된 수리온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우디는 일단 UAE가 한국의 헬기를 40여 대가량 구매한다는 것을 주목했는데 이를 계기로 사우디에서도 한국의 수출형 수리온을 무려 100여 대를 구매한다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특유의 방산 패키지가 적용되어 구매 이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과 경쟁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발전해야 될 것이며 더 이상 방산 수출에서 한국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